안녕하세요. 코드더입니다. 오늘은 터들 피딩이라는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터들이 먹이를 찾아가는 게임입니다. 지금 화면에 터들이 헤엄을 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그린색 먹이와 빨간색 독초가 있습니다. 그린색 먹이를 먹으면 상단에 스코어가 1씩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독초에 닿으면 게임이 종료되도록 되어 있어요. 먹이를 먹을 때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터들은 왈문에 의해서 계속 이동을 하다가 벽에 부딪히면 반대 방향으로 튕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터들을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터들의 방향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터들 피딩 게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저희가 만들어 볼 버전은 독초가 하나가 있는 게임이에요. 그 독초가 하나 있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이 독초를 여러 개 추가하실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코딩을 함께 진행해 볼게요. 먼저 import 터들 as t로 터들 모듈을 불러올게요. 먼저 환경 설정을 해줄 건데요. 지금까지는 터들 그래픽 모듈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이즈로 진행을 했는데요. 스크린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로 t.setup으로 가로 사이즈와 그리고 세로 사이즈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단위는 픽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800, 800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가로와 세로 모두 800픽셀인 스크린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사이즈 크기가 800이에요. 500, 500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로 500픽셀, 세로 500픽셀의 스크린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화면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조금 큰 사이즈인 800 곱하기 800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스카이 블루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t.up으로 펜을 들어 올려주고 하이드 터들로 숨겨줄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게임에서 사용할 변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터들이 먹이를 먹을 때마다 점점 더 빨라지도록 속도를 높여줄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 스피드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기본값을 5로 설정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스코어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게임 종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게임 오버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자, 이번에는 그 스크린에서 점수를 표시하는 영역을 한번 나타내 주겠습니다. 점수를 상단에 표현해 주기 위해서 t.goto로 0,350으로 위치를 시키고요. 자, 이곳에서 점수를 표현해 줄 거예요. 자, 점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f스트링으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한 20 정도로 정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점수를 상단에 표현을 해보고 이렇게 F5번을 누르면 자, 상단에 이렇게 스코어라는 점수가 표현됩니다. 이번에는 플레이어 객체를 생성을 해볼게요. t.터들로 터들 객체를 생성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 플레이어의 쉐입은 터들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어의 꼬리도 들어 올려주고요. 그리고 플레이어의 색상을 라벤더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F5번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라벤더 색상의 터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터들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 같죠? 터들 사이즈를 조금 크게 키워볼게요. 사이즈를 키우는 방법은 쉐입 사이즈를 이용해서 키워줄 수 있어요. 이곳에 2라고 넣게 되면 사이즈가 2배 커집니다. 자, 쉐입 사이즈를 2라고 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 보던 터들보다 훨씬 더 크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만든 플레이어 터들이 움직이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계속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while문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줄 겁니다. 게임 오버가 아니라면 이 플레이어는 계속 움직이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처음에는 false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 게임 오버가 false이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는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터들이 계속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플레이어가 벽면에 닿았을 때 튕기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저희는 캔버스 사이즈가 800, 800이죠. 저희는 이 캔버스 사이즈가 800, 800입니다. 그래서 벽면에 닿았는지 그 조건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player.x 코오르디네이트로 x 좌표의 값이 만약에 380보다 크다면 플레이어를 반대편으로 튕겨줄 겁니다. 플레이어의 크기, 쉐입 사이즈를 저희가 2배로 늘려놨기 때문에 400이 아닌 약 380 정도로 해서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가면 되돌아오죠. 저희가 왼쪽은 아직 감지하는 코드를 넣지 않았어요. 이렇게 180도 회전을 하게 되면 반대로 튕깁니다. 자, 그럼 이제 왼쪽 벽도 감지를 할 수 있도록 왼쪽 X좌표 값을 활용해서 하나 더 조건을 넣어줄게요. 자, 이때는 이제 또는이라는 OR 연산자를 사용해서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플레이어의 X 좌표 값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380보다 작다라면 오른쪽으로 180도 회전해서 이동하도록 만들어줄게요. 자, F5번을 눌러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왼쪽 벽에 부딪히면 이제 반대로 이동하고요. 자, 반대편에 부딪히면 또 반대로 이동하죠. 터들 크기가 너무 커서 벽면에 많이 닿죠. 그래서 350 정도로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해볼게요. 자, 360 정도로 한번 맞춰줄게요. 360 정도로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36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할 때 지금 속도가 조금 느리죠? 속도를 플레이어에서 스피드를 최대 속도로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제는 Y좌표 값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동일하게 플레이어의 Y 좌표 값이 360보다 크거나 또는 저희 플레이어의 Y 좌표 값이 마이너스 360보다 작다면 그때는 또 벽에서 튕기도록 만들어 줄게요. Y좌표 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테스트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저희는 키보드의 키를 눌러서 터드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회전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키를 누르기 위해서는 키 이벤트를 사용해야 되죠. T.on 키프레스를 사용해서 만들어 줄 건데요. 자, 함수와 누를 키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왼쪽 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회전하고 오른쪽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회전하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on 키프레스를 사용하려면 함수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자, 상단에서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자, turn left라는 함수로 플레이어가 왼쪽으로 회전하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저는 30도씩 회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turn right을 사용해서 자, 오른쪽으로도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turn left와 turn right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함수를 이 on 키프레스에 적용시켜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복사를 해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는 오른쪽으로 회전하도록 만들어 줄게요. right의 R은 대문자로 적어 주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on 키프레스를 사용하실 때는 T.listen으로 그래픽 창에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합니다. 자, F5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플레이어가 먹을 먹이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T.터들로 터들 객체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hide 터들로 먼저 숨겨 줄게요. 처음에 안 보이게 숨겨놨다가 랜덤한 위치에서 나타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 푸드의 쉐입은 트라이앵글로 해초처럼 표현해 줄게요. 그래서 해초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푸드의 컬러를 다크 그린 색을 칠해주고요. 이 푸드도 이제 스피드를 최대 속도로 높여줄게요. 고투를 사용해서 랜덤 위치로 보내줄 겁니다. 플레이어가 먹이를 먹을 때마다 이 먹이가 랜덤 위치에서 다시 나타나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랜덤 위치로 보내주는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랜드
포지션으로 해서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랜덤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import 랜덤으로 랜덤 모듈을 불러올게요. 랜덤.rand.int를 통해서 마이너스 350에서 이제 350 사이의 값에서 랜덤으로 추출되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동일하게 x좌표뿐만 아니라 y좌표도 랜덤 값을 추출을 해서 리턴 키워드를 통해서 이 두 개의 값을 반환시켜 줄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 랜드 포지션으로 랜덤 위치를 추출해서 이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랜덤 위치로 이동시킨 다음에 음식이 나타나도록 쇼터드를 해줄게요. F5번을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해서 이 먹이를 터들이 이동해서 먹으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 해초가 삼각형 모양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죠. 저희는 이 해초처럼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 삼각형을 회전을 시켜줄게요. 자, 그래서 저는 set 헤딩을 통해서 90도 각도로 위쪽으로 향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F5번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위쪽으로 바라보고 이제 서 있죠. 자, 이제 먹이에 닿게 되면 먹이가 새로운 랜덤 위치로 이동하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while문 내에서 플레이어가 먹이에 닿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겁니다. if문을 사용해서 이 플레이어와 음식 간의 거리를 계산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distance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 플레이어와 푸드, 이 두 객체 간의 거리 값이 나옵니다. 그 거리가 20보다 작다라면 그때는 음식을 먹은 걸로 간주해서 음식의 위치를 랜덤 위치로 바꿔줄 거예요. food.goTo를 사용하면 되고 랜덤 위치는 저희가 랜드 포지션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죠. 그 함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되면 스코어를 1점씩 올려줘야 되겠죠? 스코어를 올려주고 나서 이제 글을 적어줄 거예요. t.write를 사용해서 스코어를 표현을 해줄 겁니다. 위쪽에 스코어 표시하는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적용시켜 줄게요. 그런데 이렇게 글을 쓰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존에 있던 그 글을 t.clear로 깨끗하게 지우고 새롭게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먹이를 먹을 때마다 이제 위쪽 스코어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음식에 닿으면 점점 터들의 속도가 빨라지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스코어뿐만 아니라 저희는 플레이어의 스피드도 일씩 높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플레이어 스피드라는 이 변수 또한 일씩 높여줄 겁니다. 자, 그래서 player.forward 안에 이 플레이어 스피드,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자, F5번을 눌러서 먹이를 먹을 때마다 이제 속도가 증가하는지 한번 봐줄게요. 자, 이제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게 보이시나요?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빨라진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먹이 코딩은 모두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독초를 하나 만들어서 그 독초에 닿으면 게임이 종료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위쪽에 먹이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아래쪽에 독초로 변경을 해줄게요. 이름을 pHerb로 정하겠습니다. 자, 독초로 저는 이름을 모두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독초는 색깔을 붉은색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독초를 생성하고 나면 자, while문에서 이 독초에 닿을 경우 게임 오버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서 만약 이 플레이어와 독초 간의 거리가 20보다 작다라면 그때는 게임 오버를 true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F5번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독초에 닿으면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게임 종료라는 메시지를 가운데 띄워줄게요. 자, 이렇게 게임이 종료가 되고 나면 자, t.goTo로 0,0 위치에 자, t.write로 게임 오버라는 글을 띄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독초가 지금 현재는 계속 동일한 위치에 있죠. 이 독초 또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랜덤 위치로 보내줄 거예요. 피어브즈 고트로 랜덤 위치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먹이를 먹으면 먹이와 독초가 둘 다 랜덤 위치로 이동을 하고 독초에 닿으면 이제 게임 오버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터들 피딩 게임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은 독초를 이제 3개, 4개 정도 만들어서 게임의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보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예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